자, 밑축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몽레알 대 이제 애틀란타. 자, 일단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몽레알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애틀란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이제 최근에 이제 리그스컵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제 두 팀 모두 1승 2패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동일한 성적을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스컵 첫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둔 후에 이제 내리 연패를 좀 하면서 현재 흐름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두 경기에서 이제 패배 이제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요런 약간 좀 양 팀의 최근 좀 리그스컵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턴오버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파이널 서드를 좀 쉽게 이제 좀 진입을 좀 허용할 정도로 확실히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양 팀 다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이제 파이널 서드에 이제 쉽게 좀 진입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는 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 이제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애틀란타만큼이나 이제 몽레알도 지금 홈에서의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단 한 번밖에 이제 이기지 못하면서 지금 뭐 동부 리그 홈 성적 꼴찌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몽레알도 홈에서의 좀 경쟁력은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원정 애틀란타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딱히 좀 우세할 게 없는 그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이제 몽레알이 뭐 홈이라고 해도 뭐 이제 그런 좀 어드밴티지랑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 네. 하루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표만 제공받을 시에는 30개. 안 그러면 이제 조합까지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50개를 이제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10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접 리그스컵 경기에서 이제 멕시코 리그 소속팀이 이제 아틀라스 상대로 이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시원하게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페이스가 확 이제 오를 만한 그런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약간 좀 반등할 요소를 좀 보인 그런 좀 애틀란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대략 이제 지금 몽레알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보면 하지 않을까도 아무튼 생각을 합니다. 전대시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대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후 경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흐름을 좀 많이 좀 전환한 그렇죠 애틀란타고, 그리고 당장 이제 직전 경기에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확 이제 페이스가 이제 올라올 그런 좀 기미도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런 좀 애틀란타가 좀 직전 경기 좀 대승의 그런 좀 여파가 좋게 좀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패배를 좀 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리그 원정 첫 승도 이제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애틀란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이제 토론토. 자, 우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좀 필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필라델피아에 비해 이제 비교적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토론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바리보를 좀 비롯해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경기력도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러죠. 필라델피아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완전적 필라델피아의 그러죠 좋은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요소가 많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이제 우승 경쟁팀이 이제 샌디에이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이제 그 후에 이제 내슈빌가 이제 샬럿 상대로 좀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좀 저조한 그런 좀 토론토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뭐 리그 하위권에 좀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내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토론토의 뭐 실점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으면서 지금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토론토 상대로 뭐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현재 그런 좀 원정 토론토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침투나 뭐 컵백 등 좀 다양한 좀 그런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토론토의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전환 속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차이가 이제 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전진성 및 이제 공격 전개도 안 좋아, 이제 공격도 이제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필라델피아가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많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홈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 쪽 보도할게요. 네, 필라델피아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휴스턴.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있는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LA 갤럭시와 DC 유나이티드를 연달아 꺾으며 이제 연승을 좀 거둔 채 홈으로 좀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이제 좋은 그런 오스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번 시즌 중에서는 가장 뭐 지금 고점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물이 오른 그런 오스틴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자, 그때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6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6경기 중에서 5경기를 좀 패배했을 정도로 이제 최근에 지른 경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리그스컵 3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제 3경기 다 좀 패배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만큼 뭐 지금 뭐 리그에서나 안 그러면은 이제 리그스컵 대회에서나 전부 다 좀 행보가 좋지 못한 좀 최근에 좀 휴스턴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이제 오스틴이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휴스턴의 좀 탈압박 능력이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도 이제 휴스턴이 그런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휴스턴의 좀 턴오버가 좀 많이 좀 늘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턴오버를 좀 오스틴이 좀 잘 좀 활용을 해서 더욱 약간 좀 위협적인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전개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에서의 그런 직선적인 좀 공격 전개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좀 공격 루트도 다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조직력 모두 이제 오스틴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오스틴과 달리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리그스컵 3경기를 연속해서 치렀기 때문에 현재 이제 휴스턴의 그런 좀 피로 누적이 보다 더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오스틴이 더 이제 우세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체력적인 이슈, 네, 이제 휴스턴의 그런 좀 체력 이슈가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오스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스틴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본래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는 대체로 좀 괜찮았지만 공격이 많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좀 삽질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최근에는 공격이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공격 흐름이 좋고, 그리고 전개도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간결해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실 공격에서도 이제 오스틴의 지금 기대치가 더 좀 높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좀 오스틴의 좀 공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틴 승,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 이제 LFC. 자, 이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 네, 스티기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L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L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오피셜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LFC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데뷔전을 좀 치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있을 좀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LFC가 뭐 손흥민 선수를 좀 영입하긴 했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확실히 이제 뭐 미국 축구 분석을 좀 하면서 이제 LFC라는 좀 팀을 좀 많이 좀 다뤘었는데, 그리고 이제 LFC 이제 팀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합류한 거는 굉장히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많이 좀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LFC의 그런 손흥민 선수 이제 영입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몽레알과 레드불스를 연달아 좀 격파하면서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이전보다 수비가 좀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뭐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는 이제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쟤는 좀 기대 이상의 좀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리그스컵 일정을 좀 소화했는데 거기서 이제 첫 경기는 좀 패배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2경기 연속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잘 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리그 팀인 이제 파추카와 이제 티그레스를 좀 연달아 좀 잡은 그좀 LFC이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 리그 내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좀 팀을 연달아 잡은 거는 꽤 고무적이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좀 기존의 좀 플레이를 좀 잘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라인 좀 컨트롤에 좀 힘을 좀 쓰면서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와 달리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그스컵 일정을 좀 소화하면서 피로 누적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초중반은 LAFC가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좀 집중을 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초중반에는 이제 시카고가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여겨져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초중반을 좀 실점 없이 잘 버티는 게 중요한 이제 이번 경기에서의 LFC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체력적인 요소를 비롯해 이제 시카고한테 더 유리한 요소가 많은 경기는 좀 맞지만, 자, 그래도 이제 현재 시카고가 뭐 LFC 상대로 이제 정배를 좀 받을 만큼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이 이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LFC가 이제 근래 이제 원정에서 미네소타를 좀 잡으면서 긴 원정 무승행진을 좀 끊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정에서 혈이 좀 뚫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시카고 입장에서는 뭐 생각보다는 꽤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되지도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요건은 뭐 시카고가 더 이제 유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카고가 좀 LAFC를 좀 잡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예상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LAFC가 그래도 시카고의 공세를 좀 잘 막아내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LAFC 프랑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LAFC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LAFC가 뭐 이제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LAFC의 뭐 득점이 좀 폭발해서 결과를 좀 내기보다는 시카고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결과를 좀 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2.5라고 해도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LFC 프랑스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내슈빌 경기. 자, 일단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7경기 중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는 강세를 좀 보인 팀이었지만 최근에는 그쪽 홈에서도 그렇다 할 성과를 좀 내지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도 많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잘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 좀 세인트루이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샌디에이고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직전 경기 내슈빌이 샌디에이고를 좀 잡았다고 하면은 동부 리그 2위권 진입까지도 노려볼만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러지 못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내슈빌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쉽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좀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측면을 좀 기점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양 팀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보다 더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내슈빌과 달리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슈빌의 그런 측면 전개를 좀 제어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슈빌이 좀 측면 싸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좀 치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하면서 이제 좀 잘 좀 파고 들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는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내슈빌이 그래도 좀 측면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우위를 좀 점한 걸 좀 바탕으로 더 경기도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내슈빌이 원정에서 이제 2연패 중으로 뭐 원정 흐름이 그리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세인트루이스보다는 뭐 내슈빌의 그런 좀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원 장악력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도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내슈빌이 더 이제 좀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슈빌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슈빌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득점 양상을 좀 보기 때문에 어느 화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네, 뉴잉글랜드 대 이제 DC 유나이티드. 자, DC 유나이티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감독을 좀 새로 이제 좀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좀 개선된 게 없고 그리고 여전히 좀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뭐 DC 유나이티드가 솔직히 뭐 뉴잉글랜드 물론 뉴잉글랜드의 지금 흐름도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뭐 뉴잉글랜드가 좀 상대라고 해도 DC 유나이티드가 결과를 좀 내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뉴잉글랜드의 그런 무승 행진이 끊기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뉴잉글랜드 사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뉴잉글랜드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이제 포틀랜드. 네, 이 경기는 저는 네, 포틀랜드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뭐 이제 LFC까지도 이제 원정에서 잡은 좀 전적이 있는 그쪽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대 이제 샌디에이고. 자, 또 뭐 지금 이번 시즌 전체적인 행보 한번 놓고 보면 이제 샌디에이고가 더 낫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샌디에이고가 이제 시즌 딱 초반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였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기질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도 이제 이전만큼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캔자스 같은 경우는 언제든 이제 확실히 언제든 이제 좀 무시할 만한 좀 팀이 좀 아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리고 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샌디에이고 홈에서 캔자스가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전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샌디에이고보다는 차라리 캔자스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캔자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캔자스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